네, 어떨 것 같아요? 레닌그라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네. 이 작곡가의 고향이 레닌그라드거든요. 이 쇼스타코비치의 고향이 레닌그라드가 네. 지금은 다른 이름을 바뀌었는데 상트페테르부르크. 상트페테르부르크. 옛 지명 그렇죠. 이름이에요. 그렇죠. 네. 레닌그라드가 지금 상트페테르부르크. 네, 그렇죠. 그러니까 소비에트 정권으로 세계 최초의 공산국가를 설립한 영웅. 네, 뭐 그때는 그분이 영웅이었지만 네네. 지금은 아니지만, 네, 블라드미르 레닌의 죽음을 기리기 위해서 1924년 레닌그라드라고 명명이 됐죠. 네. 그럼 이제 그게 다시 바뀐 거고. 네, 그래서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 자, 그렇다면 쇼스타코비치의 7번째 교향곡이 레닌그라드라는 이름으로 붙여진 이유 뭘까요? 쇼스타코비치가 그쪽 출신이라서 고향에 대한 헌정곡을 작곡한 게 아닌가. 고향에 대한 헌정곡. 네, 맞습니다. 오. 네, 쇼스타코비치가 레닌그라드 출신이죠. 아하. 네, 그래서 거기서 태어났고 차이콥스키가 나왔던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원을 정식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공부를 했죠. 했고. 네, 그래서 뭐 이때부터 뭐 젊고 아주 열정적이고 뛰어난 작곡가로 활약을 했죠. 그래서 그 쇼스타코비치가 사실 거의 뭐랄까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러시아의 모차르트? 러시아의 모차르트. 네, 그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신동이었죠. 그렇다면 쇼스타코비치가 7번 교향곡인 레닌그라드를 작곡하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네, 혹시 독소 전쟁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독소 전쟁? 독일 네. 소련 전쟁. 네, 그 전쟁 역사상 최대 규모의 단일 전쟁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 쇼스타코비치의 고향인 레닌그라드로 독일군이 쳐들어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 독일군이라고 하면요, 히틀러가 이끌었던 나치 독일이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1933년에 히틀러가 독일 수상이 되죠. 그러고 나서 러시아랑 그 독소 불가침 조약이라고 들어보셨죠? 네. 서로 우리 건드리지 말자.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러시아랑 독일이 우방국이었어요. 서로. 그러니까 뭔가 공산주의 국가 그리고 여기 이제 나치 뭔가 같은 듯 다른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참 놀랍게도 이 1941년에 이런 불가침 조약을 맺어놓고 히틀러가 이거를 깨버리는 와장창 깨고 기습 공격을 하죠. 러시아를. 엄청 힘든 그런 상황이 있었다고 하던데. 네, 그렇죠. 이제 그때 이제 1941년이 바로 그 쇼스타코비치가 교향곡 7번을 작곡했던 해인데. 해죠.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침략을 했을 때 어떠한 그 물자 같은 게 보급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간이 29개월이나 29개월? 근데 그렇게 이어졌다는 오랜 거죠. 시간 동안 전쟁 중에 이게 보급이 끊기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이거 네. 그 이야기는 이제 독소 전쟁 이야기 들은 적 있는데 네. 당시 시민들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이게 키우던 애완동물을 잡아먹기도 하고 그 심지어는 사람이 못 먹는 거를 가지고 식량으로 삼았죠. 그래서 이제 벽에 풀 칠한다 그러잖아요. 예, 그 벽지에 묻어 있는 풀을 녹여서 먹기도 하고. 풀이 옛날에 뭐 밥 풀이니까 그리고 신발 우리가 이제 가죽으로 돼 있잖아요. 가죽 신발. 네, 이거를 끓여서 가죽이니까 네, 뜯어서 먹기까지. 그거 진짜 네, 너무 불려서 고기처럼. 처참하다. 그렇게 네. 춥고 배고픈 상황에서 다들 버텼다는 것도 그러게요. 대단한데 네. 그때 당시에 음악을 작곡했다는 거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쇼스타코비치가 나이가 35살 맞죠? 네, 35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군 입대하기는 좀 많이 지난 그러네, 나이죠. 그러네. 예, 보통 20대 초반에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본인도 나라를 위해서 뭐를 해보겠다. 해가지고 작곡가가. 네, 이제 군 입대는 못 하고 왜 그랬냐면 이제 나이도 많고 시력도 안 좋아서 소방수로 자원해서 소방수. 네, 나가죠. 대단하다. 최일선에 나가죠. 전쟁의 참상을 직접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자신의 고향이 폐허가 된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때 많이 죽어가던 사람들을 보면서 이 레닌그라드 교향곡을 작곡을 그때. 하기로 마음을 먹죠. 네. 그러면 그 레닌그라드라는 부제는 누가 정한 거예요? 그러게요. 이거는 쇼스타코비치가 처음에 이제 이거를 작곡을 하고 원래는 레닌을 위해서 헌정을 하기로 되어 있었는데 그 레닌그라드의 시를 위해서 이거를 헌정하기
받겠다고 이걸 자료를 제출을 해요. 근데 이제 당에서 이거를 그냥 레닌그라드라고 붙여놨죠.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 소련 당국은 쇼스타코비치를 라디오 방송에 직접 출연시켜서 교향곡을 작곡 중이라는 이런 상황을 직접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이 소식이 라디오를 통해 전파되자 시민들은 환호했다고. 네, 그렇죠. 스탈린 역시 쇼스타코비치의 음악이 소련의 군대에 힘을 실어줄 것이라 기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인기 있는 작곡가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게 굉장히 그 중요한 일인 게 뭐냐면 쇼스타코비치가 그렇게 함으로써 서방에 우리가 그 연합군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독일이라는 그 당시 나치 독일이라는 그 시대상을 보면은 다들 이제 다 적대 관계였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독일과 싸웠다. 이거를 서방 세계에 알리는 홍보하는 역할을. 목적으로 쇼스타코비치가 되게 큰 역할을 해줬던 거죠. 그만큼 가치 있는 걸로 보는 거죠. 네. 네. 뭐 작곡도 하고 라디오도 출연하고. 그렇죠, 그렇죠. 정말 정신이 없었을 것 같은데. 맞아요. 또 심지어 그 와중에 피난도 갔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은 1941년 9월까지 3악장을 완성을 했어요. 그리고 그해 12월에 마지막 4악장까지를 완성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소련 당국의 명령으로 중간에 4악장까지 끝까지 작곡을 못하고 전쟁 중이어서 레닌그라드에서 모스크바로 떠나게 되죠. 네, 전쟁 중에. 근데 이제 모스크바에 바로 도착을 못했어요, 이때. 전쟁 중이니까. 네. 그래서 현재 러시아의 사마라라는 지역이 있어요. 사마라. 네, 이게 이제 그 당시에는 옛 이름이 따로 있었거든요. 후이비 셰프라고. 쿠이비 셰프. 네, 아,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발음. 러시아 남부 지역이죠. 네, 그래서 요때 여기에 가서 레닌그라드를 완성을 하고 거기서 초연을 하죠. 레닌그라드를 떠나서 레닌그라드를 완성했네요. 네. 근데 또 이렇게 듣다 보면은 실제로 초연을 했을 때 반응이 어떠했을지 그러게. 조금 궁금합니다. 네, 대단했었죠. 네, 뭐 이 쇼스타코비치가 또 워낙 그 이전까지도 유명한 세계적인 작곡가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리고 뭐 전쟁이 일어나서 그 폐허가 된 레닌그라드 도시를 위해서 이제 쓴 곡이기 때문에 시민들의 정말 관심은 뜨거웠었죠. 이제 어느 정도였냐면은 시민들이 이 초연을 보기 위해서 그 배급 식표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네. 배급표? 배급표? 네. 이거를 초연 티켓과 바꿀 정도로. 밥 대신 공연을 보겠다. 네, 그러니까 입장권과 바꾼 와. 거죠. 허허허허. 네. 얼마나 듣고 싶어. 네, 그 정도로 아주 열렬한 그런 공연이었었죠. 게다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탈린, 아까 쇼스타코비치를 아주 그냥 뭐랄까요, 비난했던 스탈린이 레닌그라드가 초연을 하는 동안 독일군한테 공격을 받아 연주가 멈출까 봐 미리 적군에게 포격을 퍼붓기도 하고 또 스피커를 설치해 연주 회장에 들어오지 못한 시민들 모두가 연주를 들을 수 있도록 할 정도라고 합니다. 뭔가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아요. 근데 또 레닌그라드가 초연을 할 때 연주자들이 없어서 공연을 못했을 뻔했다는 얘기가 또 들려요. 그러니까요. 그게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전쟁 중이었으니까 다 군대에 갔고 또는 이게 사망하거나 진짜 실종되었을 테고 또 그쵸. 굶어 죽거나 힘든 상황이니까 연주자를 모으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 당시 연주에 참여를 해야 될 연주자들이 많이 사망을 했었어요. 네. 그리고 그 이 전선으로 차출된 연주자들을 어쨌든 다 모아가지고 해도 50명 채 안 됐거든요. 네. 그리고 어쨌든 연주를 해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서 특별시까지 제공을 했지만 이미 부상당한 연주자들이 꽤 있어가지고 연주가 쉽지 않았죠. 그래서 거의 뭐 정신력으로 버텨서 연주를 했었죠. 그러니까 많이 또 굶다 보니까 체력도 없었고 네, 정신력으로 버텨서 연주를 한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때 관객들도 엄청 배가 고픈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연주가 끝난 후에 무려 1시간이나 박수를 쳤다고 합니다. 아마 너무 큰 힘이 슬퍼요. 됐을 거예요. 이거는 사실 뭐 정신적인 어떠한 저거니까. 스탈린이 당시 예술가들을 엄청 탄압했다고 했는데 레닌그라드를 듣고 나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 바뀌었을 것 같아요. 네, 그 쇼스타코비치가 이 7번 교향곡을 발표한 후에 굉장히 그 인민들이라고 하죠. 네, 이 사람들의 사기가 굉장히 올라가는데 큰 도움을 줬죠. 그래서 이렇게 인민들이 극찬을 하니까 스탈린 입장에서도 기분이 좋았겠죠. 그래서
당시 러시아 최고상인 스탈린상을 수상을 했죠. 아. 이게 스탈린한테 밑보여서 죽을 뻔했는데 나중에 스탈린상을 받는다니 참 이 쇼스타코비치 인생이 진짜 파란만장. 네, 거의 뭐 롤러코스터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필요할 때는 이제 막 칭찬해주고 또 약간 이제 정치 선전을 위해서 비판할 할 때는 때는 또 이제 쇼스타코비치 갖다가 비판하고. 네. 참. 충분히 뭐 정치적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이제 늘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살았죠. 자, 뒤늦게 쇼스타코비치가 교향곡 7번 레닌그라드를 두고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7번 교향곡을 레닌그라드 교향곡이라고 부르는 것에 불만이 없지만 포위된 레닌그라드를 그린 게 아니다. 스탈린이 파괴했고 히틀러는 그저 마무리만 했을 뿐인 레닌그라드에 관한 것이다. 이 말을 해석해 보면, 그러니까 쇼스타코비치는 제가 봤을 때 전쟁을 일으킨 두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20세기 러시아 음악자인 그 볼코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회고록을 냈는데 그 회고록 제목이 쇼스타코비치의 증언이에요. 증언? 네, 이걸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죠. 여기 내용에 그 레닌그라드 교향곡에 대해서 증언한 내용이 있었는데 쇼스타코비치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극악무도한 히틀러의 버금가는 스탈린.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치. 그 두 사람 때문에 죽어간 사람들을 애도하기 위해서 이 곡을 작곡했다라고 쓰여 있죠. 네. 그래서 이 얘기 때문에 네. 많은 사람들이 그 쇼스타코비치를 바라보는 시각이 좀 많이 달랐어요. 왜냐하면은 우리 과거에 우리 한국에서도 쇼스타코비치 음악을 금기를 좀 했거든요. 왜냐면은 그런 스탈린의 네네. 이런 거니까 네, 사회주의 줄 알고. 음악가인 줄 알고. 근데 사실 이거를 바라보는 음악계의 시선 혹은 또 일반 사람들의 시각이 다 제각각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보면은 쇼스타코비치가 뭐 민족 투사, 자유 투사까지는 아니에요. 이지만 왜냐면은 이 스탈린 체제에 굉장히 그 뭐랄까요? 호응을 많이 했거든요, 사실. 예, 여기에 굉장히 뭐랄까 지지를 많이 했고. 근데 또 반면에는 또 음악을 통해서 당시 그 대수청 시기가 있었던 때의 음악을 통해서 이 시대상을 반영한 음악가이기도 해요. 그래서 딱 어느 쪽이다라고 얘기가 좀 힘든 힘들다. 작곡가라고 생각을 합니다.